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학의 창을 열어봅니다. 대한민국을 두고 북한은 늘 허세를 부리며 이것저것 떠들지만 실제로는 경계하고 있고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도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굳이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의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희만 있는 줄 알아? 하는 식이죠. 잠수함을 받쳐주는 받침대를 바닷 밑에 깔고 그 위에 잠수함을 올려 세워놓고 쐈다잖아요. 미국이 다시 침략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이 주구장창 지금까지 외쳐왔던 구호, 슬로건이에요. 얼마 전 김정은이 공개한 8,7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은 어떻게 보시냐고요? 일단 이것도 북한이 능청스럽게 아웅하는 거죠. 그리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두고 항상 자기가 이니셔티브, 즉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경계하고 있고 늘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도 굳이 안 보여줘도 되는데 솔직히 보세요. 정말 힘있고 강한 사람은 자기 전투력을 굳이 내비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통상 그렇지 않을까요? 왜 자랑해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모르고 있다가 뻥 하고 나오는 게 더 위력이 큰 거잖아요. 근데 벌써 미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대한민국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거 의식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다음 이야기잖아요. 잠수함? 너희만 있는 줄 알아? 우리도 있어. 이런 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군사 전문가들도 사진을 보고 말하던데 앞부분 머리가 너무 크고 몸통이 너무 작으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탑재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 해서 잠수하면서 쏘는 미사일이 과연 저런 선체에서 발사됐다가는 그 충격을 못 견딘다는 거잖아요. 이미 예전에 북한이 잠수함에서 김정은이 퍼포먼스를 했어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잠수하면서 쏘아올리는 걸 우리 언론에도 내비쳤잖아요. 그것도 최근에 외교관한테 들었는데 북한이 그런 장난 잘해요. 보여주기식이란 말이죠.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존 잠수함을 개조해서 거기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았는데 반동이 장난 아니거든요. 아무리 잠수함이라도 물속에서 쏘지 못하고 부력 때문에 떠올라서 해상으로 머리를 내밀고 쏘게 돼 있잖아요. 물속에서 절대로 못 쏴요. 근데 그 반동 때문에 못 견딘다는 거예요. 잠수함이 넘어지게 되면 미사일이 올라가다가 옆으로 쏠 수도 있고 그것도 김정은이 곁에서 보고 있는데 눈앞에서 사고 나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러니 체면 세우려다 체면이 아니라 잠수함부터 세워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강철 프레임으로 받침대를 만들어서 잠수함을 받쳐주는 받침대를 바닷 밑에 깔고 그 위에 잠수함을 올려 세워놓고 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후에 그게 발각되면 당연히 김정은은 너 왜 그런 장난했어 하면서 간부들을 들잡아 숙청할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간부들을 숙청하고 난리를 쳐도 외신에 비친 건 북한 성공했네. 이렇게 보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만족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라고 봐요. 겉모양만 컸지 과연 이게 실제로 진수돼서 정상적으로 추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있을 때도 북한이 잠수함 기술도 남부럽지 않게 대국들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인 또는 2인 잠수정 같은 소형 잠수함도 만들고 있고 현재 평안북도 신의주에 낙원기계공장이 있어요. 낙원기계종합기업소라고도 하는데 공작기계, 즉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는 거예요. 부품을 만들어서 그 부품으로 또 기계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든대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 큰 공장이 있어요. 아프리카 쪽에 기계를 수출하는 공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이런 연합기업소라는 대규모 공장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안에는 꼭 군수공장이 붙어 있어요. 감춰놓은 거죠. 설비가 있으니까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신의주 낙원기계공장에 잠수함을 건조하는 군수 직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2인 3인용 소형 잠수함도 만들고 그런데요. 예전에 김정일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마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 때였을 거예요. 미국이 북한한테 경고를 올렸어요. 패트리엇 쏜다, 토마호크 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겁먹어서 밀사를 미국에 보내 겨우 무마시킨 적이 있는데 그때 북한 주민들한테 강연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군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김정일은 밖에서는 호통치지만 속으로는 깨갱하고 잘못했다고 해놓고 인민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고 핵보유국이 되든 말든 미군이 뭔 상관이냐 하면서 최고사령관 명령을 받고 북한 핵잠수함이 미국 동토 가까이까지 가서 거기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쏘겠다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 인민군에도 핵잠수함이 있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팩트가 없는 이야기니까 이번에 김정은도 그런 식인 거예요. 보여주기식. 한편 선체가 기형적으로 큰데 이건 기술적 한계 때문에 미사일을 선체에 다 실을 수 없어서 그런 거냐는 질문도 나오죠. 일단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껍데기는 얼마든지 만들죠. 껍데기 자체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도 그렇죠. 아이러니한 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미사일 싣고 어쩌고 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나서는 거잖아요. 사실 제대로 하려면 핵추진 잠수함 내부도 공개해야 돼요. 비밀이니까 안 할 수 있다. 좋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 전문가들도 겉만 보고 뭘 알아요. 과연 가동이 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죠. 그리고 제대로라면 김정은이 그걸 타야 돼요. 파서 안에 들어가야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것도 못하지. 말은 바다 밑을 뒤집어 놓는다면서 정작 본인은 물 한 방울도 안 맞는 게 참 대단한 용기죠. 예전에 구축함 만들었을 때도 선상에 올라가긴 했는데 실제로 그 배가 제대로 떠서 다니는 것도 못 봤고요. 김일성은 그랬어요. 예전에 경비정인지 엄청 빠른 거 타고 다니면서 파도에 바닷물이 확 튀는 미열한 영상도 많이 찍었거든요. 모자도 날아가고요. 근데 김정은은 그런 걸 안 해요. 잠수함 안에 들어가는 원자로 추진체 기술이 실제로 들어갔는지가 핵심이라는 말도 있죠.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기술이 있었으면 전력 사정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겠습니까? 원전을 만들 기술이면 원전을 만들어 전기를 풀어서 주민들이 깜깜한 데서 안 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원자로가 작은 형태로 탑재돼 있다? 북한이 만들었겠습니까? 소련에서 가져와 옮겨왔겠죠. 그리고 실제로 원자로가 탑재돼 있다면 김정은이 그 곁에 안 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예전에 이상하게 생긴 뭔가를 앞에 두고 봤다는 쇼를 했는데 그 안에 핵이 있어요? 없죠. 안 가잖아요. 왜 안 가요? 방사능 때문에요. 북한의 핵 능력이 실제로 있는지 의문이냐고요? 제가 2008년에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때 국가과학원에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과학원에서 핵 연구를 많이 하고 개발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북한이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리고 처음으로 미사일 쇼를 했을 때 플루토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는 걸 대한민국 핵 분야 쪽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그분들 앞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북한 핵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죠. 제가 그걸 왜 가요? 설사 안다고 해도 못 들어가게 할 거고 방사능 오염됐다고 위험한데 왜 가겠습니까? 안 가죠. 플루토늄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저도 모르지만 그때 당시 외신에서 엄청 떠들었어요. 생각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의 핵사찰도 한 번 했어요. 북한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못 봤는데 몇 킬로그램 있다, 몇 그램 있다 장담을 못합니다. 솔직히 조금 있는 것도 외신에서 떠들면 북한은 실제로는 10g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나라일까요? 아니죠. 맞잖아요. 어이구 잘 떠들어주네. 좋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거죠. 남이 과장해주면 정정은커녕 박수부터 치는 게 국룰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 핵기술 연구하시는 분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해온 게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강연을 중단할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가설로 이야기한 건데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분은 미국하고 공동으로 북한을 계속 감시해서 추정한 게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인공위성을 의식해서 산에 괜히 굴을 파고 통나무를 꽂아놓기도 했잖아요. 터널 끝처럼 보이게 해놓고 뒤에 숨겨진 특수포인 척하는 나라예요. 통나무로 비행기 만들어 놓고 가짜 비행장도 만들어 놓는 나라인데 겉으로 보고 알겠습니까? 모르죠. 수박은 깨봐야 빨간지 노란지 알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북한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핵이든 뭐든 플루토늄이든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풍계리 쪽에서 계속 지하 핵실험도 하고 있긴 해요. 규모는 모르지만요. 근데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면 미국이 그냥 두겠습니까? 결국 북한의 핵 잠수함 공개는 전력 과시라기보다 생존에 가깝다고 봐도 되냐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간주하고 싶은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가지는 구실, 명분 자체가 미군이 다시 침략해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이 주구장창 외쳐온 구호예요. 주민들이 머리가 나쁘다고 속이고 주민들은 굶어 죽고 아사하는데도 너희 다시 노예로 살겠냐? 우리가 자주적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그게 통합니까? 안 되죠. 총알 한 발이 박 한 마리라느니 대포알 하나가 황소 한 마리라느니 하면서 너희가 굶는 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굶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나라예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북관계를 무시하면 안 되고 무관심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통일이 소원이라고 하면서도 거의 반세기 이상이 지나왔는데 역시 북한 문제는 여러모로 생각할 때 우리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이 힘이 없어서 북한 앞에 머리를 숙이는 형태나 성향이 보이는 걸 저는 불만스럽더라고요. 당당하게 북한이 뭘 했다 하면 무시할 건 무시하고 될 건 되돌리고 욕할 건 욕하고 대한민국의 위험을 좀 더 강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